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 등 3개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무위원들과 질의응답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겐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한다. 여기에 신차관은 없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폭넓게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반페미 정서에 경도된 2030 남성들까지 아우르며 그야말로 성평등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몰라줘도 이 편견의 뚝은 이재명 랠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시장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5일간의 이 상승세는 지난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50지수는 11.88% 상승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명 일색이었던 코스피 겔은 이제는 이재명 총통 대제명을 외치며 겔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수 발언의 진위를 가져오고 법원이 재판 무기한 연기를 해준 게 호재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 나라가 망해서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인버스에 투자한 이직 개미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믿거나 중립기어를 넣고 기다린 개미들은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의 쾌재를 외치고 있고 윤 어게인 개미들은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이거죠. 외국인은 5일째 주식을 계속 사는데 국내 개미들은 팔고 있는 겁니다. 즉 이재명에 대한 믿음에 비례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우려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주가 조작 근절과 코스피 5000시대 실현 의지를 표명하며 상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결국 내가 취임만 하면 코스피 3000 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북한과 잘 지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거하고 미중 갈등에서 돌고래 작전 펼치면 5000 가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MBC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을 했다며 2016년 7월에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국정원 취업에 잇따라 탈락했는데 김 의원 부인이 국정원 고위급에게 전화를 한 이후 국정원에 합격했기 때문에 취업 청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MBC 보도 이후 나오고 있는 반박 정보들은 이것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1987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채용돼서 25년 이상 안기부와 국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 TF에서 일하며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을 당합니다. 그 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끝내 그는 승소합니다. 하지만 조직 내 집단 따돌림과 친민주 국정원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그는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이 시기 기무사 장교였던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 도전했는데 서류,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까지 다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국정원 기조실장과 1차장까지 역임했던 박선원 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입사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기 의원은 아들 김모 씨의 국정원 채용에 대해서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4년 김모 씨는 서류, 필기, 면접까지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 신원 조사 과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자신은 기무사 현역 장교인데 말입니다. 아들이 계속 탈락하자 당시 국정원 내에서도 김병기 의원 관련된 심판, 연자제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대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알면 이건 취업 청탁이 아니라 억울함 호소였다. 다행히 아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7년 초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국정원에 대한 사상 최초 행정감사를 통해서 김 의원 측에 부당한 압력이 없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또 당시 서훈 원장도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면밀히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을 확인된 사안입니다. 언뜻 보면 김병기 의원과 그 부인이 압력을 행사한 사안처럼 보이지만 김병기 의원은 10년간 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해온 사안입니다. 공교롭게도 원내대표를 앞둔 이 시점에 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김병기 의원 말대로 이 건은 원내대표 경선 유무를 떠나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정원 기조실장과 1차장까지 지낸 박선원 의원이 비위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왜? 사상 최초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까지 확인된 사안이니까. 또한 박범계, 박지원 의원도 신원조사에서 탈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김병기는 청탁할 사람이 아니라며 공작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신원조사에서 탈락됐다는 점, 국힘 정부에게 탄압받았던 인사가 국힘 정부를 상대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궤변을 보면 이것은 국정원발 공작입니다. 그 기조실장의 업무폰을 해킹해야지 가능했던 보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BC의 이 보도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막으려는 국정원발 공작에 노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김병기 의원은 장윤선의 시사 편의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하나가 나라의 인재 앞길을 망친 것이다. 제 아들은 홍장원이 데리고 우크라이나에 갔을 정도로 우수한 인력이었다. 그러니까 국정원 1차장이랑 함께 혼자 뽑혀간 거면 엄청난 인재라는 거죠. 그런데 MBC가 물어뜯는 바람에 블랙 요원 일도 물 건너갔고 사표까지 쓰게 됐다. 불합리하게 떨어졌음에도 4-5번 꾸준히 계속 지원해서 겨우 들어간 국정원인데 언론이 내쫓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김병기 의원은 의원직까지 걸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MBC 김상훈, 김정우 기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를 요청합니다. 2014년 건이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2016년 건이 통과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4년 탈락과 2016년 합격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다. 나의 2014년 판단이 틀렸다면 나는 의원직을 걸겠다. 너희는 뭘 걸 거냐? 이거죠.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가 돼도 상관이 없었던 시민들은 이제는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 만들겠다고 난립니다. 김병기 의원의 일관성, 충직함, 의리, 강단을 이 논란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규정하며 국민추천제를 통해 장차관을 임명하려 합니다. 전 국민의 41%가 내란 세력에게 표를 주는 나라에서 내란을 극복하려면 내가 대통령이 된 것 같다는 그 일체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댓글까지 보며 여론을 살피는 대통령이 시민들과 큰 일체감을 갖게 된 김병기 의원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만약 원내대표가 안 되어도 이번 일을 계기로 가장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임명할 것입니다. MBC와 그 뒤에서 이걸 던지게 한 국정원 적폐 세력은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MBC가 그들에게 노란한 이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MBC 내부에서는 우리 뉴스는 언제부터인가 내란 프레임에 갇혔다며 가장 치열한 검증 대상이 이재명인데 비판보다 옹호에 급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검증하겠다고 이 보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마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규칙을 따지고 있는 꼴입니다. 전 국민의 41%가 내란을 저질러도 된다는 이 나라에서 지금 한가롭게 뭐 하는 겁니까?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올해까지만이라도 내란 극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도 모자를 판에 그 대열에서 이탈한 겁니다. 한마디로 MBC는 지금이 평시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전시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일탈은 반역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온라인에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는 팸코식의 질문을 한 뉴스원 이기림 기자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와 V자를 하며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파묘됐고 그가 올리는 기사마다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레기는 우리가 잡는다. 마치겠습니다.